안녕하세요. 오늘도 레전드 채널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흥미진진한 사연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재밌게 읽어주세요.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지금은 결혼한 지 10년 정도 되었어요. 결혼하기 전 처음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가기 전 남편이 본인 아빠가 말을 좀 막 하는 스타일이다. 본인도 그래서 아빠랑 이야기 안 하고 산지 됐으니까 어떤 말을 듣더라도 신경 쓰지 말라고 먼저 귀뜸을 해주더라고요. 연애하면서 남편이 아빠에 대한 안 좋은 기억들을 말해준 적이 있어서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저를 보자마자 부모님 직업부터 꼬치꼬치 캐묻더라고요. 엄마는 약사이시고 아빠는 공무원이시라고 하니까 약간 표정이 변하시더니 갑자기 저한테 기초상식 걸 물으시더라고요. 옆에서 시어머니는 애한테 별걸 다 물어본다고 그만하라고 말리고 시아버지는 꿋꿋이 물어보시고 역사에 관한 걸 물어보시다가 제가 다 대답하다 영어로 뭐라고 말하시면서 이게 무슨 말인 줄 아냐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영어 못하는 줄 아셨나봐요. 초등학교 때 5년 동안 호주에서 살았던 적이 있어서 웬만한 건 다 알아듣거든요. 영어로 무슨 뜻인지 대답하고 역으로 시아버지한테 영어로 물어보니까 그제서야 다른 주제로 말을 돌리시더라고요. 그 이후에도 기회만 있으면 은근하게 저를 무시하며 까내리려고 하시는데 그때마다 제가 차분하게 다 대답하고 따박따박 역으로 질문하니 좀 잠잠해졌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만한 존재가 아니란 걸 아셨는지 불똥이 다른 곳에 튀었네요. 도련님이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다고 하면서 부모님께 소개시켜드린다고 집에 데리고 왔더라고요. 보니까 도련님이 만나고 있는 여성분이 살집이 좀 있으셨어요. 제가 보기에 그렇게 뚱뚱한 편은 아니었고요. 그냥 살이 좀 있구나 하는 정도였는데 아버님이 그 여성분을 보자마자 야, 그렇게 살이 덕지덕지 붙었냐 턱 밑에 있는 살이 관상학적으로 봤을 때 그거 다 고집살이다. 고집살, 그 살 전부 빼던가 해야 한다. 라고 하더라고요. 당황한 도련님 여자친구분은 네? 아 네 라고 하시면서 뻘쭘하게 자리에 앉았는데 아버님이 또 그걸 놓치지 않고 앉을 때 바지 터지겠다. 아참 골반이 넓으면 아이를 낳는데 수월한 거는 알이 날아서 이런 걸 알려주는 거다. 그거 하나는 좋겠네. 아이 낳을 때 순풍순풍 낳을 수 있으니 그래도 외적으로 보기에 살이 어느 정도 있는 게 아니라 두둑히 많이 차 있으면 오던 복도 달아나 살은 빼도록 이라고 하자마자 그걸 들은 도련님 여친분이 표정이 싹 굳어지더니 밥 다 먹을 때까지 한마디를 안 하시더라고요. 도련님도 아버님한테 그만 좀 하라고 언성을 높이고 결국 시아버님 때문에 도련님이 데려온 여성분이 결혼 못하겠다고 선언하고 도련님이 울고불고 매달리고 했는데도 결국 둘이 헤어졌네요. 도련님이 아버님한테 소리 지르고 아빠 때문에 내 인생 망했다고 난리치고 아버님도 올해 LH가 뭘 잘못했냐? 가 부족한 게 많으가 걔가 떠나는 거지. 떠날 인연 따로 있고 올해가 인연 따로 있다. 핑계대지 말라고 막말하시고 그 이후로 도련님과 아버님의 사이는 완전 틀어졌어요. 그렇게 도련님도 제 남편도 그리고 시어머니도 아버님에게 학을 떼시던 중 제가 몇 년 만에 시험관 수술에 성공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임신을 기점으로 가족들 분위기도 다시 좋아지고 아버님도 더 이상 함부로 말하고 남을 까내리면서 본인 자존심을 세우고 그런 것들이 없어 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를 낳고 1년이 지나도 막달이었을 때 몸무게에서 13kg밖에 안 빠지니 그 꼴이 그렇게도 보기가 싫었나 봅니다. 항상 무시하려고 하는 질문에 제가 따박따박 대답을 하고 딱히 약점 잡을 게 없었던 제가 임신을 해서 살이 찌니 그걸 약점 잡아 저를 눌러내려고 하신 모양이었죠. 아이 모유 수유하느라 밤새 우는 아이 달래느라 살 빼는 거는 엄두도 못하고 그냥 하루하루 버티며 살고 있었는데 아이 보러 놀러오신 시아버님이 제 모습을 보면서 또 한 소리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아무 말 안 하려고 작정을 하고 왔는데 너네 사는 꼴을 보니 말을 안 할 수가 없구나. 집안 꼴은 이게 뛰고 더 살은 대체 언제 뺄 거냐. 아이 낳고 몇 달은 그렇다고 쳐도 1년이 지났는데 살이 안 빠진 거면 너한테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너는 네 남편 바람나도 무말 말아라 라고 하시길래 저도 똑같이 받아쳤습니다. 아버님 지금 아버님이 하신 말 저한테 되게 상처 주시는 말입니다.
아버님은 남성이라 모르시겠지만 여자들은 아이 낳고 호르몬 변화 때문에 살 빼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T에서나 연예인들이 아이 낳고 몇 달 안에 날씬해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다 돈 몇백씩 투자하는 거고요. 저도 당연히 살고 싶지요. 그런데 마음대로 안 되는 제 마음은 오죽하겠어요. 말하시기 전에 그런 말 듣는 상대방의 마음은 어떨지 짐작하고 말해주세요. 그리고 남의 몸 평가하는 말 남들한테 하면 나버님 큰일 나요.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어요. 알고 계셔요 라고 했습니다. 아버님의 반응은 뻔하죠. 내가 못할 말 했냐면서 따박따박 대든다고 막 빼먹었다고 하시면서 화내시다가 집에서 나가셨지요. 남편도 저에게 미안해서 앞으로 설명철에도 그냥 집에 있자면서 저를 달랬고요. 그렇게 아버님과 크게 한판한 후 2주일이 좀 지났을까요? 어머님한테서 남편에게로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글쎄 아버님이 밖에서 모르는 여자한테 몸평가를 했답다. 지하철에서 임산부석에 앉아있는 여성분을 향해서 이러쿵저러쿵 자세하게는 모르겠는데 저한테 한 것처럼 라고 했나봐요. 그 임산부는 울음을 터뜨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버님 보고 사과하라 하고 수치심을 느낀 임산부가 시아버님을 신고하고 그 사실을 시댁의 소장이 날아가서 어머님이 알게 되었다고 하네요. 어머님이 시아버지에게 노발대발하고 신고까지 당한 시아버지는 할 말이 없으셨는지 아무 말 못하고 그냥 듣기만 하셨다고 합니다. 남편도 아버님에게 전화해서 한마디 했고 아버지 이번 일은 정말 귀라고 말할 여지도 없이 100% 아버지가 잘못한 행동입니다. 남들 함부로 평가하고 하면 안 돼요. 심지어 아버지가 와이프한테 하는 말들 거 남들이 들으면 수치심 느껴서 성희롱으로 고소까지 갈 수 있는 거였어요. 와이프는 가족이고 시아버지니까 일을 크게 안 만든 것뿐이었죠. 속으로 얼마나 골맞겠어요. 아버지 잘못 인정하시고 그 고소인에게 손이 닳도록 잘못했다고 비세요. 라고 하고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아버님은 그 고소인에게 정말 잘못했다고 싹싹 비셨다고 하네요. 그게 상처되는 말인지 인지를 못했다고 본인이 바보라고 하면서 연락을 하여 몇 번씩이나 빌고 담당 여경분께도 사죄를 몇 번이나 하셔서 결국 그 고소인분이 아버님의 사과를 받아주셨다고 하네요. 친고죄가 성희롱에는 해당이 안 돼서 망정이었지요. 이번 일로 호되게 당하신 아버님은 무언가를 깨달으셨는지 저에게도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전화와서 그동안 본인이 했던 말들에 대한 책임감을 강하게 느낀다면서 너무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못난 시아비를 용서해달라면서요. 아버님이 그렇게까지 저한테 말할 줄은 몰랐는데 속으로는 깜짝 놀랐어요. 사과하면서 아버님이 또 자기는 가족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의 행동이 고소까지 당할 일이란 걸 알게 된 이후로 막내 아들이랑 특히 며느리인 너에게 미안해서 밤잠을 설쳤다고 털어놓기도 했네요. 평생 안 고쳐질 것 같았던 아버님의 막말이 고소를 당해서야 고쳐졌네요. 사실 사람은 안 바뀐다고 믿는 저이지만 진솔하게 사과하며 용서를 비는 아버님을 애써 외면할 수 없었지요. 그렇게 저는 아버님의 사과를 받아줬고요. 도련님도 아버님을 용서하기로 했다네요. 하을한 저야 앞으로 막말 안 들을 수 있으니 다행스러운 마음이 드네요. 뜬금없이 저희 아버님에게 상처받은 그 임산부님도 신경이 쓰였는데 다행히 잘 해결이 되어서 마음이 놓입니다. 그렇게 막말하는 저희 아버님 고소로 인해서 완전히 새 사람 되었네요. 이제는 아버님을 만날 때 조금은 마음 편히 만날 수 있겠네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사연자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얼마나 속이 상하셨겠어요. 그래도 아버님이 마지막에 사과를 하시고 사과를 받은 사연자분이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고 하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편안한 마음으로 이쁜 아가랑 남편분이랑 다른 건 신경 쓰지 마시고 알콩달콩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연 이세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은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했는데 주딩이가 보살이라 호되게 당했네. 결국엔 고소까지 당하고 고쳐졌다니 다행인데 과연 고쳐졌을란가? 의문이긴 하네. 사람 고치는 게 어려운데 평생을 함부로 쥐끼고 살았는데 모르지. 일시적 일수도 보살. 사람은 재물이 아니요 학력도 아니요. 사람은 학력이 낮아도 올바른 가치관만 있으면 돼요. 지금도 다수의 사람들이 올바른 가치관 있어야 사람이 착하게 변하니 이제 얼마 못 살게네요. 3. 임산부의 남편이 그 시아버지를 용서해서 다행이네요. 쯧쯧 모든 사단이 다 혀에서 나지요.
혀를 길들이기 힘드니 그저 악한 말이라면 내뱉지 말고 삼켜야죠. 사저렇게 주둥아리 함부로 놀리면 진짜 사회에서 쓴맛을 봅니다. 늙어서 치매가 온 거지 찍찍. 가족이라서 한 번은 참고 일을 크게 만들지 않는 것뿐이지 생판 남에게 그런 소리를 따간. 진짜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행동 절대로 안 함. 나 잡아가 주쇼 하는 것도 아니고 온 남을 평가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되돌아봐야지. 100% 인간이 어디 있길래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친절히 평가질이야. 그것도 사내 자식이. 육반이 저는 완벽한 인간인가? 지 약점을 누군가 지적질하면 지는 기분 안 나쁠 건가? 이건 대가리가 모자라는 거야? 역지사지 안 되는 건 뇌의 어느 한 부분이 기능을 상실한 거지. 그러니 모지리 같은 짓을 하지? 7. 어느 동네를 가던 저런 어른이 꼭 한 분씩 계셨지요. 본관은 어디시고 판은 어디시냐면서 시작하여 마지막엔 절대로 알 수 없는 질문을 하시는 책. 문제는 그런 어른이 장수하시는 경우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감칠맛나게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8. 아버님이 마지막에 진심으로 반성하고 며느리에게 사과할 때 어려웠을 텐데 반성하며 며느리에게 말할 때 괜시리 눈시울이 붉어지네요. 아버님 며느리에게 사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댁 가족분들과 늘 행복하세요. 9. 본보기가 어딜 가는 줄 알아? 내리내리 그리 된단다. 이런 가정이 왜 이렇게 많은지. 스트레스가 비만뿐 아니라 만병의 근원이다. 며느리도 이 정도면 접근 금지시켜라. 집어릇 개못 준다.